새벽 5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재래시장에 불이 켜집니다. 이화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생선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자식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 평생을 이 자리에서 보냈죠. 화순아, 오늘은 좀 일찍 나왔네.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화수는 억센 손으로 얼음을 깨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과 실랑이 하며 장사를 했고 점심때쯤 남편 영철이 김밥 2줄을 들고 왔습니다. 경비일을 쉬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점심을 가져다 주곤 했죠. 여보, 오늘 복권 추첨 날이야. 지난주에 산 거 확인해봤어? 영철이 김밥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화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뭐하러 확인해? 어차피 안 될 텐데. 평생 운이라곤 없었잖아, 우리가. 그래도 영철은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수는 생선을 손질하며 흘끗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소년 같은 순수함이 남아있는 남편이 때론 안쓰러웠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화순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화수는 칼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뜬 당첨 번호와 로또 용지의 번호를 하나하나 대조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6개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 1등이야. 영철이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화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급하게 연락받은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녀 지영은 남편과 2아이를 데리고 왔고 장남 진수도 아내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45억이라니. 지영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금을 떼고도 3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생선 장사 그만하실 수 있겠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수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수는 자식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가난에 쪼들리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에 연탄 한 장 아끼려고 이불 속에서 떨었던 날들,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 본인은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녔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해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지영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다른 계산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론 부모님 걱정이었지만 속으론 강남 아파트 전세금 마련이 급했습니다.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런 큰 돈은 신중하게 써야 해. 영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미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화수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꿈 같아서 그래. 정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영철이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철이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겉면에 이화순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순아, 내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 화순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순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기는 지영도 진수도 아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찾아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민호 올림. 화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45년 전, 20살도 되기 전에 낳아 친척집에 맡겼던 그 아이.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았던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화순은 서둘러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가 보낸 거야.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40년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로또 당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순의 마음엔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평생 기다렸던 행운이 찾아온 바로 그날, 평생 숨겨왔던 비밀도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순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받은 편지가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주머니 속 구겨진 사진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순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68배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눈동자는 여전히 20살 그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화순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낮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화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편지 받으셨죠? 화순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순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연락하라고. 작은 어머니. 화순의 사촌 언니였던 그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를 대신 키워준 은인이었죠. 왜 이제 와서? 어머니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살 중년 남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절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자꾸만 궁금해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뿌리가 무엇인지.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죄책감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작은 어머니 덕분에 잘 자랐어요.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 그 말이 오히려 화순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아이가 남의 손에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멀리서라도 얼굴만 한번 보고 싶어요. 화순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우리 집에 남편도 있고 다른 자식들도 있어. 아무도 내 존재를 몰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드린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로또 당첨되셨다고.
축하드려요. 화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의심의 싹이 피어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한 거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저 타이밍이 겹친 것 뿐이에요. 작은 어머니 기일이 다가와서. 하지만 화수는 이미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줘. 내가 다시 연락할게. 어머니,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언제든 편할 때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화수는 식탁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살 혼자 몸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의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낳자마자 아이를 사촌 언니에게 맡기고 그녀는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영철을 만났죠. 착하고 성실한 남자.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영철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로또 당첨돼서 흥분했구나. 나도 그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영철이 웃으며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편지는 뭐였어? 진짜 친구가 보낸 거야? 화수는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응. 고향 친구. 신문 보고 축하한다고.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놀란 거야?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 영철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화수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생선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화순씨. 로또 대박 났다며?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제 부자 됐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못 놀겠네. 무슨 소리야. 똑같지 뭐가 달라. 화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시장에. 왜 또 시장에 갔어? 이제 장사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엄마, 나 좀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지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시작인가? 돈 얘기가. 1시간 후 화수는 딸을 만났습니다. 지영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너무 힘들어.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3억이야. 화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이제 돈 많이 생겼으니까. 지영아.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친딸이야. 평생 엄마 힘들게 안 하려고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 순간 화순의 머릿속에 민호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친딸은 돈을 달라 하고 버린 아들은 얼굴만 보고 싶다고 한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지. 화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엄마. 역시 우리 엄마야.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화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호도 이렇게 돈을 요구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수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들 진수였습니다. 엄마,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화수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행운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화순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철이 특별히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거실 탁자 위엔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앉아.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 의논해보자. 영철이 운을 뗐습니다. 지영과 진수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세금 떼고 32억 정도 남는다. 큰 돈이지만 잘못 쓰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 아빠,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당연히 신중하게 써야죠. 진수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일단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면. 영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실 저희 정말 급해요. 남편 사업비 때문에 집까지 날릴 상황이에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진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나, 그건 좀 많은 거 아니야?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뭐? 너도 돈 필요해?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 5억이야. 애들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군? 그게 빚보다 급해? 누나는 맨날 남편 사업 핑계 대지만 알고 보면 명품백이나 사고 다니잖아. 뭐? 야, 너. 순식간에 남매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영철이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화수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자식들이 낯설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약속 없는데? 영철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낯선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 하지만 화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20살 때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화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왜 여기? 죄송합니다. 전화로만 얘기하기엔 너무 답답해서 한 번만 뵙고 싶었습니다. 영철과 자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화수나, 이 사람 누구야? 영철이 물었습니다. 화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아들은 우리뿐인데. 저는 어머니가 결혼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20살 때. 거짓말.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화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진짜야? 정말 내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말하려고 했어. 정말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40년이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영철이 처음으로 화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수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진짜 우리 엄마 아들 맞아요? 증거 있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했습니다. 의심하시는 것도 당연하니까요. 서류를 확인한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네. 99.9% 일치. 지영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한텐 한 번도 말 안 하고. 지영아, 진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이야? 로또 당첨되니까 나타난 거 아니야? 지영이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지? 신문 보고 나타난 거잖아.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거짓말하지 마. 45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왜 하필 지금이야.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때 진짜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하셨고,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수상해요. 로또 당첨 기사가 난 게 3일 전인데 갑자기 나타나다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왜 가족들 다 있을 때 왔어요? 조용히 엄마만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민호가 화순을 바라봤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당한 아들이고 싶었어요. 비록 버려진 아들이지만. 그 말에 화순이 흐느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지킬 수가 없었어.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나가 있을게.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여보. 화순이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철은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영도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게.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진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해요.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고 거실엔 화순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화순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다 내 죄야. 어머니. 그동안 잘 살았니? 행복했니? 네, 작은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둘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화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정말 돈 때문에 온 건 아니지?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만해요. 작은 회사지만 다니고 있고,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작 찾아왔을 거예요. 화순은 민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믿을게. 미안해,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네.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내 생각이 많이 났어. 잘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비 오는 날이면 왠지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화순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민호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철은 그날 이후로 화순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죠. 화순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영과 진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안부를 물었을 텐데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화순 씨 숨겨둔 아들이 있다며? 시장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로또 당첨되니까 나타났다던데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뭐.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45년 만에 나타나는 건 좀 수상하지 않아? 화순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걸까? 그날 오후 화순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날 이후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나는 괜찮아. 근데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돈 때문은 아니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믿으실까요? 그냥 진심을 말해줘.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또 당첨 소식을 듣고 망설였어요. 이 시점에 나타나면 오해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지만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화수는 민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자꾸 의심해서. 괜찮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전화를 끊고 화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지영이. 화순이 문을 열자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토크 좀 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민호 씨 말이야. 계속 만날 거야? 그건. 엄마, 난 반대야. 아빠도 그렇고 진수도 그래. 지영아,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45년 동안 없던 아들이잖아. 왜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을 흔들어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돈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다들 그러고 있어. 그건 오해야. 오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아빠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진수는 엄마한테 실망이다고 하고. 화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 아이를 모른 척 하라는 거야? 최소한 지금은 거리를 둬야 해. 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무슨 돈 문제?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화순이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32억이야, 32억. 그 사람까지 끼면 우리가 받을 돈이 줄어들잖아. 화수는 딸의 모습에서 낯선 무언가를 봤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영철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영이 왔네. 아빠, 또 술 드셨어요? 영철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이라도 마셔야 잠이 오더라. 화순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물 좀 마셔. 해장국 끓여줄까? 영철이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 손길 받기 싫어. 그 말이 화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보, 40년이야,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말 안 했어. 나를 뭘로 본 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날 버릴까봐. 그래서 속인 거야? 평생 날 속이고 산 거냐고. 영철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완전히 믿었다고. 그런데 그때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도 있네. 진수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가족회의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DNA 검사 결과 확인해 봤어요. 진짜 엄마 아들 맞아요. 그래서? 영철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가 인정돼요. 즉, 상속권도 있다는 거죠. 지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결국 돈 문제가 될 거라고. 화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돈을 원하지 않아. 엄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과는 연락하지 마. 우리 가족끼리 먼저 정리를 하고. 안 돼. 화순이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도 내 자식이야. 45년 동안 못 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내 자식이지. 하지만 민호도. 엄마, 선택해야 해.
그 사람이냐, 우리 가족이냐. 진수의 차가운 말에 화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서 또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받지 마. 영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호인데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민호야, 미안한데 지금은 좀. 어머니,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거예요. 화수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제가 어머니 집 근처까지 왔어요.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자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만나러 가는 거야? 잠깐만 다녀올게. 화순아. 영철이 소리쳤지만 화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행복해지려고 산 로또가 왜 불행의 씨앗이 됐을까? 카페에 도착하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호는 봉투를 화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상속 포기 각서예요. 화순이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이 서류에 제 도장도 찍었고 공증도 받았어요. 민호야. 어머니 가족들이 오해하는 거 알아요. 돈 때문에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었어요.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그저 가끔이라도 어머니 얼굴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든 화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화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영철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준 거야. 상속 포기 각서. 지영이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네. 정말 상속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 그 아이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진수가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법적 효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대. 그것뿐이야. 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믿어?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 여보. 뭐? 내가 틀린 말했어? 45년 동안 숨겨온 사람을 어떻게 믿어? 영철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화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돈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야. 영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지영이 말렸습니다.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할 수 있는 상황이야? 40년을 속았는데?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도 안 들어올 거야. 당분간 따로 지낼 거니까 알아둬. 여보, 어디 가려고?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야.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영철이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순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줄 알면 됐어. 나 좀 내버려둬. 영철아. 당신이 내 입장이면 어떻겠어? 평생 믿었던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걸 털어놓는 줄 알았어.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는 줄 알았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영철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화순이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영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영과 진수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도 갈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자식들마저 떠나고 화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철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자식들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화수는 매일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화순의 오랜 친구 순덕이 찾아왔습니다. 화순아,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순덕아. 화수는 친구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보같이.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어. 영철이가 요즘 우리 집 근처 찜질방에서 지낸다더라. 정말? 거기 있어? 응. 어제 봤어. 많이 수척해 보이던데. 화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시간이 약이겠지. 영철이도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근데 40년을 속인 건 사실이잖아. 순덕이 화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순아, 누구나 비밀 하나쯤은 있어. 네가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리고 그 아이, 민호. 걔는 어때? 좋은 아이야. 상속도 포기했어. 그럼 됐네. 이제 영철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 그날 밤 화수는 영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찜질방에서 지낸다며? 건강 상할까 걱정돼. 집에 와. 내가 나갈게. 당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필요 없어.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짧고 차가운 문자였지만 그래도 답장이 왔다는 게 화순에겐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화순은 영철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찜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영철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그분 어제 체크아웃 하셨어요. 네. 어디로 가셨는지. 그건 저희도 몰라요. 화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영철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쟤 때문에 가족분들과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했어야 했는데.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 근데 민호야,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니? 너를 버린 것 때문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렸을 땐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화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20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호야.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보낸 거라고. 화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화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라는 사람 알고 보니 상속 포기했대. 정말? 그럼 돈 때문이 아니었네. 그 사람도 불쌍하지. 45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순의 가족들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찜질방에서도 나갔대. 진수가 아빠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주도 갔대. 제주도? 응. 혼자 생각 정리하러 갔다고.
화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 그렇게 멀리 갈 정도로 상처가 깊었구나. 엄마, 이혼할 수도 있어. 지영의 말에 화순이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변호사 만났대. 이혼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화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화수는 영철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영철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야.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무릎 꿇고 빌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수는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지 한 달. 그 사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불행만 가져왔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랑하는 남편은 떠났습니다.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민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비밀이 영원히 묻혔다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영철이 돌아오지 않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화수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철은 철저히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화순 씨죠? 저는 전남 순천 요양병원인데요. 네. 무슨 일이신지. 정순례 할머니가 위독하셔서요. 마지막으로 화순 씨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순례. 민호를 키워준 화순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언니가 살아계신다고요? 네, 중환자실에 계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화수는 서둘러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작은 어머니가 살아계셨구나.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셨대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순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화순아. 왔구나. 언니, 미안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순례가 약한 손으로 화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순아.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야. 무슨 말씀이세요? 순례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그때 일을 말해드려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머니, 꼭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해. 화순이가 너무 큰 죄책감에 살고 있어. 순례가 다시 화순을 봤습니다. 화순아. 네가 민호를 버린 게 아니야. 네. 그 남자. 민호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했잖아.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4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그걸? 네가 도망쳐온 날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어. 그 남자가 때렸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민호가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순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순이는 널 지키려고 도망친 거야. 그 남자가 쫓아올까봐 널 내게 맡기고 멀리 도망간 거란다.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그만 얘기해요. 민호가 상처받을 거예요. 아니야. 알아야 해. 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순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목숨 걸고 널 지킨 거야.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화순아. 순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냈잖아.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민호 키우는데 보태라고. 민호가 놀라서 화순을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화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 아껴서 보냈어. 너 대학 갈 때까지. 그런데 왜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내 아버지가 찾을까봐. 그리고 네가 날 원망할까봐. 술래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순아,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벗어나. 넌 훌륭한 엄마였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술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화순과 민호는 술래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두 사람은 술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성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순이에게 보내려고 찍은 사진.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다. 또 다른 봉투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순이 20년 동안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언니, 민호 잘 있죠? 밥은 잘 먹고 다니나요? 아프지는 않나요? 보고 싶어도 가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찾을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편지를 매달 썼어. 비록 보내지 못했지만 화순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겁쟁이 엄마라서.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호가 화순을 꼭 안았습니다. 4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순천에서 돌아온 화순은 영철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45년 전의 진실을 모두 담아서. 여보, 이제야 진실을 말해요. 나는 민호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도망친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는 유부남이었고 나와 아이를 죽이려 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쳐서 민호를 언니에게 맡기고 나는 서울로 왔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은 상처투성이었던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줬죠.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과거가 드러나면 당신이 날 버릴까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이제라도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편지를 붙인 다음 날 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 받았어. 여보. 순천에 다녀왔다고? 응. 술래 언니가 돌아가셨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당신이 날 더럽다고 여길까봐. 바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 미안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 정말?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를 끊고 화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작은 어머니 유품 더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보낸 돈, 작은 어머니가 다 저축해 두셨더라고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고스란히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날 지켜주셔서. 화수는 문자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귀가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화수는 남편을 보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여보, 울지 마. 일단 앉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생각했어.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았을까 하고. 미안해. 정말. 화순아,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말 못한 것들이 있어. 화순이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사실 나도 첫사랑이 있었어. 군대 가기 전에 헤어졌지만 가끔 생각났어. 너 만난 후에도. 여보. 하지만 너한테 말 안 했지. 굳이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달라. 아이가 있었잖아. 그건 말했어야 해.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이제 와서 이해가 돼. 20살 먹은 여자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철이 화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지 보고 울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보. 그래도 서운한 건 사실이야. 40년 동안 나를 못 믿었다는 게. 그게 아니라. 알아. 날 잃을까봐 무서웠다는 거. 하지만 화순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할 거야? 영철이 물었습니다. 가끔 만나고 싶어. 그래도 되겠니?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나도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과 진수가 함께 왔습니다. 아빠, 돌아오셨네요. 지영이 반가워하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있을 거야. 네 사람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한 달 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말인데요. 우리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지영이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이 커서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화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도 사연이 있었을 거고 민호 씨도 죄가 없잖아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도 썼다니까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나눌지 다시 의논하면 어떨까요? 영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호는 상속 포기했잖아. 그래도 엄마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화수는 자식들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래도 되겠니?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진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 씨가 불쌍하기도 해요. 45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는데.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민호를 집으로 초대해서 제대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를 의논하면 어떨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화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네. 정말요? 가족분들은 다 만나고 싶어 해. 제대로 인사하자고.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주 토요일, 민호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내 김은정입니다. 어머니, 할머니예요. 8살, 6살 남자아이들이 화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들. 화순은 처음 보는 손자들을 꼭 안았습니다. 영철도 어색하지만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반갑네. 나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하나?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편하게 불러. 지영과 진수도 민호 가족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갑자기 동생이 생기니 이상하네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작은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은 필요 없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도 충분해요. 그래도 엄마 아들인데. 영철이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민호네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야. 손자들 교육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정도면 감사하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만나자. 명절 때도 오고 아이들 생일 때도 오고. 정말요?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지.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생긴 고모, 삼촌과 놀았고 어른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가족이 돌아간 후 영철이 화순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민호가. 그렇지? 잘 키운 것 같아. 순례 씨가. 응. 화순아. 응.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화순이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받아줘서. 사랑하니까. 4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의 화순은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로또 당첨금을 현명하게 나눴습니다. 지영의 빚 3억을 갚아주고 진수의 전세금 5억을 지원했습니다. 민호네 아이들 교육비로 2억을 따로 떼어놓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은 평생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개업식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니. 우리 엄마 최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화순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로또 당첨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었다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밥상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식당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화순의 손맛을 아는 단골들이 늘어났고 때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만석이네요.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면 민호 가족이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빠는 서빙, 엄마는 계산대, 나는 주방. 민호가 익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화순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영철도 홀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요리 솜씨가 좋죠? 40년 넘게 먹어도 안 질려요. 손님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녁 시간 지영과 진수 가족도 식당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좋아? 장사 걱정은 마. 재미로 하는 거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의 아이들은 이제 화순을 친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친할머니, 김치찌개 더 주세요. 그래, 우리 승현이 많이 먹어야지. 화순이 손자의 그릇에 찌개를 더 떠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철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빠, 갑자기 진지해? 지영이 물었습니다. 영철이 화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이 우리 결혼 40주년이야. 그래서 결혼식을 다시 하려고 해. 결혼식을? 진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못했거든. 이제라도 화순이한테 드레스 입혀주고 싶어. 화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 어때?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사진 촬영 맡을게요. 저 사진 잘 찍어요. 나는 드레스 골라드릴게. 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소 예약할게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화순은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40년 전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화순과 영철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화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어머니. 민호의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례는 오랜 친구 순덕의 남편이 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년을 함께하며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극복했습니다. 영철이 화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화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순례 언니 보고 있나요? 이제 저도 행복해요. 민호도 찾았고 가족도 완전해졌어요. 피로연은 엄마의 밥상에서 열렸습니다. 화순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잔을 들어요. 영철이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호, 지영, 진수, 그리고 손자들까지. 그때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모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비록 늦게 만났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4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싶어요. 민호가 화순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화순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광경을 보던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나까지 울컥하지? 진수가 누나를 놀렸습니다. 누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화순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화순아. 영철이 따라 나왔습니다. 고마워, 여보. 뭐가? 날 용서해주고 민호도 받아줘서. 나도 고마워. 40년 동안 참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봐, 별똥별이야. 영철이 가리켰습니다. 소원 빌어야겠다. 뭐 빌 거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도 그거 빌게. 1년 후 엄마의 밥상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왔지만 화순은 거절했습니다. 난 이 한 곳에서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하는 게 좋아. 대신 수익금의 일부로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순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정식으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비록 성은 바꾸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도 화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에서 효도상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찾은 걸 축하한다고. 정말? 우리 아들 자랑스럽네. 지영과 진수도 변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보다 가족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엄마, 우리가 너무 돈에만 눈이 멀었었어. 미안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느 봄날 화순은 순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호와 함께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줘? 민호 데려왔어요. 이제 우리 정말 모자가 됐어요. 민호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어머니를 찾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순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로또 당첨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네요. 그래. 덕분에 너를 만났잖아. 가족도 더 끈끈해졌고요. 화순은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 자주 보자. 주말마다 와도 돼. 그럼요. 애들도 할머니 집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녁 무렵 엄마의 밥상에는 다시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철이 홀을 지키고 화순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지영과 진수가 가끔 들러 일을 돕고 주말엔 민호 가족이 합류했습니다. 주문하신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여기 불고기 추가요. 북적이는 식당을 보며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운은 로또 당첨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라고. 진짜 선물은 가족이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 것. 그것이 진짜 행운이었습니다. 화수는 주방에서 칼질을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 기분 좋아 보여. 진수가 주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나이 70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돈 때문에? 아니,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밖에서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강아지들 밥 먹자. 화수는 앞치마를 벗고 손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철이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완전 애 됐어. 그러게요. 엄마가 저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민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네가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가족을 얻어서 감사하죠. 두 남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뒷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영철이 외쳤습니다. 내일 또 봐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화순과 영철만 남았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아니, 오히려 힘이 나.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화순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모든 게. 나도.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늘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 개의 달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운 뒤에 온 진짜 선물. 그것은 가족이었고 용서였고 사랑이었습니다.